모시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과 세 번째 루카스 감독님까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정말 작은 거인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솔직하게 통화하고 네. 앞머리에 다 무대 인사 하셨으니까 바로 TV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아시는 대로 약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가능하면 짧게 핵심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가장 존경하는 감독님이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님이신데요. 네, 장편 데뷔작부터 지금 오늘 이 작품까지 너무 즐겁게 재밌게 봤고요. 묻고 싶은 거는 이제 항상 감독님 영화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에 두고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감독님 드리고 싶어서 편지 한 통을 썼는데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映画の演出を勉強している学生なんですけれども、是枝監督は私が最も尊敬している監督です。長編のデビュー作から今作まで全て見て楽しく拝見しています。で、監督はいつも映画の中で生と死、そして家族をテーマに描かれてき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シナリオを書くときは何を重点的に大事なものとして書か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あともう一つ今日監督にお手紙も用意してきたんですけど、後でお渡し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괜찮습니다. 편지. 何を大切に脚本を書くか。一つはその人からちゃんとその言葉が出てくるように聞こえるかどうかっていう、その書かれたものじゃなくてその人の肉体の中からちゃんと出てきてるセリフになっ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を大切にしますし、それがこう役者の演技として出てくるときには大体何かしながらセリフに集中するんじゃなくて、なんか食べながら言ってもらうとか動きながら言ってもらうとか脱ぎながら言ってもらうとか、なんかそのアクションにまぶしていくっていうんですかね、なんかそういうこと何かのついでにしゃべ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意識しながら演出をしますね。お手紙をいただきます。 시나리오를 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는 그 인물에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글로 쓰여진 것을 그냥 대사처럼 주인 인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물의 유체에서 나오는 말처럼 들리게끔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대사를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벗으면서 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뭔가 말을 한다든지 액션과 함께 대사를 하고 있는, 뭔가 하면서 말하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지는 나중에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다음 네. 映画に誰のせいもないというセリフが何度か出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の言葉にすごく癒さ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質問はまさみちゃん、映画見ててまさみちゃん含め4姉妹のキャスティングが本当に完璧だった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素晴らしい女優さんたちを集めたそのキャスティングのストーリーが聞きたいです。そしてまさみちゃんのキキキリンのモノマネすごく上手だったです。 제가 먼저 소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에서 누구의 탓도 아니야 라는 대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사미 씨를 포함해서 내작의 캐스팅이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멋진 여배우분들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미 씨의 키키키린 씨 흉내 정말 훌륭했습니다.キャスティングのどうやってキャスティングしたか。キャスティングうまくいくと監督
することないんだよね、ほとんどね。だからこの映画は本当に4人自分で見ててもすごくうまくい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完璧だったなと思います。一人ずつもちろん決めていく、自分で声をかけて来ていただいたり、して決めるんですけど、長女の綾瀬さんを決め、その幸はある種娘なんだけども、娘時代を封印してしまっている、非常にストイックな生き方をしている長女なので、その対極にある形で次女をどう設定するか、そこに途中まで登場しないんですけど、その母親のある種のだらしなさみたいなものを感じるから長女がすごく反発す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関係を軸にしてこの映画が進んでいくなと思ったので、まずその長女と次女っていうのをどういうふうに設定する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なりに考えた上でのキャスティングでした。 사실 캐스팅이 잘 되면 감독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봐도 이 네 자매의 캐스팅은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씩 이제 캐스팅은 차례대로 정해가는데 직접 제가 이제 오퍼를 하고 만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장녀인 사치 역의 아야세 씨부터 캐스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치라는 인물은 아직 미혼이지만 뭔가 그 청춘을 봉인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편의 그 차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좀 겹치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녀와 끊임없이 좀 대립을 하기도 하고 반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두 명의 축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녀와 차녀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부터 생각하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三女はね、実際に三姉妹っていうのを何組か取材させてもらったんだけど、そうすると大体三女が上二人とは違う時間を生きてるみたいで、違う音楽の趣味だったり違う服を着てて、服の貸し借りが上二人とはできないみたいな独特のセンスを持っている子が、取材した中で多くって、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なんだなと思って、それで三女のキャスティングにかなりそれを反映させたんですけど、カオさん自体は非常にお芝居としては受けの芝居が上手な方なので、そんなに多くないんですけども、きちんと家の中である役割を持ってそこにい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人を選びました。4女はオーディションです。オーディションで出会ってすぐ決めました。 그래서 셋째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세 자매들을 여러 쌍 만나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특징적으로 많은 그 셋째가 그 첫째와 둘째와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하고는 음악의 취향도 전혀 다르고, 그 옷을 입는 취향도 너무 달라서 언니들하고 서로 옷을 빌려 입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좀 언니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센스를 가진 셋째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납득을 하게 되면서 그런 뉘앙스를 셋째 딸에게 좀 캐스팅을 할 때도 반영을 했는데, 그 카오 씨 자체가 굉장히 연기를 할 때 리액션을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존재감으로 이 연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캐스팅이 됐고, 그리고 넷째 막내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만나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가사사는 모노마네 조즈나. 나가사와 마사미 씨는 성대모사를 잘하십니다. 耳がいい。耳がいい。女優にとって耳がいいってすごい才能だと思うけど、耳がいいので。真似してたよね。大竹さんの真似をしてたよね。굉장히 나가사 씨가 귀가 좋으세요. 그래서 배우에게 있어서 귀가 좋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엄청난 재능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흉내를 잘 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흉내를 아주 잘 냈었습니다. 오타케 시노부 씨의 흉내도 곧장 내셨었어요.
그래서 맛보기를 좀ちょっと準備の時間がすみません。準備の時間がちょっと足りなかったので 아, 좀 준비의 시간이 그 부족했었던 질문 것 하나 듣고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죄송합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볼까요? 저도 굉장히 감독님 존경하는 영화 감독 중학생으로서 만나뵈서 영광이고요. 만화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만화 원작을 보진 못했지만 그 원작의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의 원작을 어떤 점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영화하고 싶으셨던 건지와 그리고 또 그 원작과 차별점을 두고 싶었던 점이 있으셨는지 어떤 점이 있었고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監督を大変尊敬しておりますので、今日このように見方が非常に光栄です。で漫画の原作を映画化さ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どれくらいにどのよう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この漫画家の原作から受けて映画にしたいと思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ということと、映画化をされるにあたって漫画の原作とどのような違いを意識されていたんでしょうか。どれぐらい違いがある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よね。もともとは吉田明さんという漫画家さんが大好きだったというのがまずあって、全作品持っていますし、ただ映画化を目指して読み始め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ただファンとして読んでいたらとても面白かった。でそれは4姉妹がとても魅力的に描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普段僕が作っている映画にもよく、死者が出てくるんですね。死んだ人間の存在というのが生きている人間にどういう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繰り返し、主には家族の家庭の場において描いてき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原作もやはり登場しない死者というものの存在が非常に重要な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て、今日ここで最初にお話ししたことですけれども、その出てこない人間をどう見せずにでもちゃんとそこにいるように描くかっていうことは映画にする場合非常にチャレンジ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それでやってみる気になりました。挑戦してみようという。 원래 이 원작을 쓴 요시다 아키미라는 만화가의 제가 대팬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아키미 씨의 전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작품은 원래 영화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만화를 읽기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저 이제 팬으로서 이 만화를 읽게 됐다가 재밌다고 이제 느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우선 그 네 자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졌던 것은 물론이고 평소 제가 만들어왔던 그 영화에도 죽은 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에 살고 있는 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가정을 무대로 제 영화 속에서도 등장을 해왔는데 이 만화 원작에도 등장을 하지 않는 죽은 자가 어떤 중요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에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존재를 표현을 하는가, 이것은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또 도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로 좀 도전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原作の作品世界をなるべく壊さないようにと思いながら作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目の前に魅力的な役者がいて、オリジナルの場合だと脚本になくてもその役者を見ながら次にどういうシーンを撮ったら面白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日々考えながら撮影に臨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
今回もその部分はあまり変わってなくて、漫画にはないんですが、それこそ吉野が鈴にペディキュアを塗ってあげるシーン、それはあれは長澤さんが現場でスタッフの爪にマニキュア塗ってたのを見て思いついて新しく作ったシーンですし、4人で二宮さんの食堂にご飯を食べに散歩の帰りに寄るシーンも原作に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形でなるべくこの4人を見ながらどういう組み合わせでどういうふうに会話を交わしながら彼女たちが生活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豊かに描い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創作というか付け加えはたくさんしています。 되도록이면 그 만화 원작이 갖는 그 작품 세계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영화는 눈앞에 또 매력적인 배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배우들을 보면서 또 그 각색을 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계속 현장에서 배우를 보면서 그때그때 그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 작품에도 만화 원작이 있지만 그 만화에 없는 장면들이 뭐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노가 그 수즈에게 그 발가락 페디큐어를 발라주는 씬이 있는데, 이것은 나가사와 마사미 씨가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그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새롭게 넣은 씬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하다가 네 자매가 그 니노미야 씨의 그 바다 고양이 식당으로 들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화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 네 사람을 직접 보면서 이 네 명이 어떤 조합으로 어떤 대화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풍요롭게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실제로 보면서 좀 창조를 해가는 그런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감독 영화를 보면서 봤는데 영상의 색감이 굉장히 보기가 편했고, 또 영상의 색감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영상 색감을 쓰실 때 뭐 연출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작이 뭐 아무도 모른다 아니면 그렇게 아버지가 대단을 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들은 한 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가정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영화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監督はこのように、質問できて光栄です。映画を見ていましたら、すごくその映像の色使いが見ていてとてもこう心が穏やかになるような感じがしたんですね。で、ああいったこう穏やかな色使いを使われた演出の意図はあるん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と、あと前作の誰も知らないや、そして父になるを拝見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常を見せながらもその一言では語れない複雑なその家庭の様子、家庭の状況というのを描かれてきて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映画を撮られるのはどのようなお考えでしょうか。撮影は前作の「そして父になる」と同じカメラマンの滝本さんというのをお願い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前作は非常にシリアスなストーリーでしたから、非常に撮影のもうコントラストを強めにしてこう暗い部分暗部をすごく画面の中に残すような色使いをしたんですけども、今回は海辺の街のこう光の変化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をこう柔らかく四季折々の変化を柔らかい光で捉えていこうっていうコンセプトだったので、あまり甘くなりすぎないように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できるだけ柔らかくというふうに考えながらこういう色になっております。ただあれは場所が街が持ってる光だったり色だったりもするので、撮影で作ったというよりあそこにあるものをもらってきてるっていう感覚の方が僕は近かったです。
감독님은 그 전작계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함께 했던 다키모토 촬영 감독님이었습니다. 근데 전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지한 시리어스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도 그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두운 부분을 더 화면에 강조해서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색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바닷마을의 빛이라든지 그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그 색채 변화를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라는 것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달콤한 거는 아니고 좀 되도록이면 좀 부드러운 색감을 표현을 하려고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무엇보다도 그 동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빛과 그리고 색채가 촬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そうね、生活の細々とした話好きなんだよね。なんだろうね、こう家の中で起きる、例えば風呂場でどんなことが起きるかとか、朝ごはん食べながらどういういざこざが起きるんだろうとか、そういうなんか日常の中でいくらでもドラマが作れるので、大きな事件がない、僕らが普段暮らしているのと同じような日常なんだけども、決してそれは取るに足りないものではなくて、そこにいろんな豊かさや陰影があ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価値観で出来上がった映画が多分好きなん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ものを見て僕は育っているので、多分そういう価値観が反映し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저는 그 생활 속의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뭐 목욕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아침 밥을 먹으면서 뭐 사소한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이 얼마든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물론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평소에 겪고 있는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상들, 그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풍요로운 이야기와 음영이 그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지닌 영화를 제가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영화를 쭉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기도 지금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부탁드렸고 지금 준비하고 네, 아무래도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위압적이거나 次の作品できた時に次の作品できた時にぜひ 다음 작품으로도 찾아뵀을 때 마지막을 말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위압적이거나 충격적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 영화 한 편이 줄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동을 충분히 전달해 주신 감독님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화를 가지고 부산영화제를 더 빛내주실지 앞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